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전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만성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실 근만성체증이라는 병명은 실제로는 없는 병명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만드는 병명이니 착각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만성체증이란 체하는 것이 오래되거나 되풀이 되거나 해서 설사나 구역질, 흉비,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그런 증세가 거의 없는데도 트림이 잘 나고 복부가 빵빵하면서 꼭 늘 체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병들을 퉁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병들이 너무나 많으며 아마도 거의 모든 만성질환들이 다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의에서는 일이 힘들거나 잘못된 음식이나 식습관으로 인한 질병을 내상이라고 하는데, 체한 것도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내상이 됩니다. 이 내상은 일로 인한 것은 노건상, 그것도 내상에 들어갑니다. 음식으로 인한 것을 음식상으로, 즉 노건상과 음식상으로 나눕니다. 이 노건상에도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과로로 나누게 되며, 식상에도 허한 증세와 실한 증세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상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겹치거나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쌓이면 식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식적이 생기면 그 다음엔 담음도 생기기 때문에 담음으로 인한 질환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담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만병의 근원인데, 이 담음은 식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에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담음이 생기면 흉비, 아까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흉통, 가슴 통증, 그리고 구역질이나 구토, 열격, 반의 등의 증상이 순차적으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음 이후의 질환들은 전문가의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이 반이라는 것은 소설의 영향으로 다들 위암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글자 그대로 위가 뒤집어진다는 의미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꽉 막히거나 토하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거의 같은 뜻으로 열격이라는 증상도 있는데, 이는 주로 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음식을 받지 못하고 도로 위로 올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환들 중에 현대의 위장에 있는 마비나 위암의 말기도 포함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넘어가면 치료할 수 있는데 물도 못 넘기면 쉽지가 않습니다. 늙음하게 그런 증상이 없기만 바랄 뿐이지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 한의의 치료는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을 따져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급하게 체했을 때 쓰는 평이산을 열격 반의에도 쓸 수 있는 것이 한의의 치료가 됩니다. 다만 열격 반의에 쓰는 약은 평이산 외에도 진액을 도우는 약, 열을 치는 약, 기를 보충하는 약, 설사를 시키는 약 등등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계절과 환경과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의사가 조정을 하는 것이라 그 치료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책이나 음식의 습관의 잘못으로 시작되지만 경과가 오래되면서 올 수 있는 그 식적 중에서도 비교적 흔한 증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 펼쳐놓으면은 이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먹거리가 풍부한 시대에는 또 의외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식적이 체력이 약하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식후에 답답하거나 배가 불러오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식후에 홍곤, 그러니까 식사를 했는데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것 등등은 비기의 부족, 그러니까 비장의 기운의 부족이나 아니면 간하고 비장이 서로 조율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위장의 기운이 허한다든지,
그리고 노곤상에서도 나타나며, 그리고 신장의 양기가 부족해도 그 원인으로도 입맛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치료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며, 또 나이와 그 경과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식적은 단순히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개인적인 질환인 줄만 다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식적도 가족력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잘 먹는 것도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집안의 분위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은 다 잘 먹는 집에서 잘 못 먹는 사람이 껴 있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식적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처음에 음식으로 인해서 식상이 오면 식사를 잘 못하고 속이 또 편치를 않고 설사나 구역질을 하지만, 이 식적의 상태가 되면 잘 먹으면서도 먹고 나면은 뭐 갈증이 난다든지 속이 좀 허기진다든지, 아니면 신트림이 나든지 배가 많이 불러진다든지, 그러고 특이한 경우 등이 아프다든지 등등의 그런 잘 먹고 나서 편치 않는 증세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꼭 한의원을 방문을 하여 상세한 진단을 거쳐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나이가 있으신 분은 벌써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이 청소년들은 두고두고 앞으로 애를 먹일 만성병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점차 이 배가 이렇게 자꾸 나오면서 몸매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적이 생기면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일찍 했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고 탈이 잘 나던 아이들이 감기가 늘 걸려 있거나 기침, 그리고 또 뭐 심하면 천식이나 가래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하면은 그 엄마가 괴롭게 아토피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거 얼룩덜룩하게 붉고 흰 기운이 얼굴에 많이 나타나면서, 심하면 여드름이 막 생기고, 그리고 여드름 끝에 종기까지 생기는 경우는 보통 위열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 중에도 간혹 트림을 혼자서 잘하거나 몸에 어떤 경우는 냄새, 보통 음식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납니다. 이런 분들은 식적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질환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중풍이나 당뇨, 간 기능 이상들 중에서도 식적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식적을 예방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식사를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갈증이 생긴다면은 잘 먹고요. 잘 먹고 식후에 갈증이 생긴다면 이것은 과식이나 체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들 보면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느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과식을 했을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뜨거운 물을 후후 불어서 먹으면은 속도 풀리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부르게 드시고는 얼음이 든 냉커피라든지 음료를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알고 보면 식적을 부르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미 생긴 식적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방치한다고 낫거나 또 집에서 간단히 치료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몸은 결국은 보면은 숨 쉬고 그리고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숨 쉬는 거는 환경이 아무리 차이 난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 호흡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세, 그러니까 가세에 따라 갖고 라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좋아하는 그 기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식습관에 따라서 이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변수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죽하면은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변한다고 할까요?
동의보감에도 보면 음식을 2배로 보면 위를 상한다고 한 것과 같이 이 보통은 과식이 화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